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요즘 외신을 보면은 중국 그 창어 사오 뉴스가 연일 계속 쏟아지고 있죠. 네, 뒤편에 착륙을 했죠. 그래서 이거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다리 뒷면에다가 이제 네. 무슨 뭐 이 식물을 키우겠다 이런 뉴스도 나가서 예. 뭐 중국판 마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우주 굴기가 가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일본이 좀 뒤처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일본은 이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선 나라거든요. 네. 일본의 소행성 탐사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보도했던 하야부사 2호 소식이 떠오르는데요. 네, 일본은 미국보다 이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하야부사는 이 일본어로 이제 송골매를 뜻하잖아요. 예. 이제 하야부사 2가 있으니까 하야부사 1도 있겠죠. 아, 1호요. 1호. 네. 하야부사 1호는 일본 최초의 이제 소행성 탐사선인데 네. 2003년 5월 이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어요. 네. 이 1호는 이후 2005년 11월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인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을 했었죠. 예. 이 탐사선이 소행성에 착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과학적 성과인데 네. 사실 이 하야부사 1호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끈 이유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뭐 생명체 단서의 비밀이라도 좀 발견한 건가요? 뭐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하야부사 1호는 이 소행성에 착륙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소행성에 있는 어떤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구에 귀환하는 데도 성공을 했어요. 하야부사 1호는 이제 2010년 천신만고 끝에 이제 지구에 돌아왔는데 네. 뭐 발사된 지 한 7년 만이죠. 오래 걸렸네요. 원래 이 하야부사 1호는 그 착륙 후에 이제 그 통신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지구로 돌아오는 게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통신이 재개가 됐고 예. 다시 이제 그 소행성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지구로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 엔진 이상까지 그래서 겪었군요. 이제 원래 엔진은 가동을 못하고 예. 비상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얘가. 아, 그래서 원래보다 조금 더 늦어진 네. 2010년에 지구에 이제 귀산을 했던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인류가 이 달보다 먼 천체에서 탐사선이 착륙한 다음에 그 시료를 가지고 지구에 온 것은 이 하야부사 1호가 최초인 거예요. 최초군요. 예. 예. 또 이 하야부사가 가지고 온 이 체류는 아니 그 시료는 어떤 그 미립자를 지구에 가져온 건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성과였나요? 지구와 좀 비슷한 환경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 이타카와는 네. 지구의 암석과 굉장히 성분이 비슷한 이 규소질, 예. 우리가 이제 규소 성분이 많은 소행성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이런 규소질 소행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네. 어떤 단서, 그리고 지구의 그런 암석들에 대한 어떤 기원 이런 걸 연구하는 데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방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소행성을 탐사하는 그 목적 중 하나가 우주 형성의 비밀을 밝혀낸다거나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아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비밀도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유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물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 처음에 이제 뭐 탄소나 질소나 이런 원자들이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서로 분자가 되고 이 분자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뭐 DNA나 RNA 같은 몰레큘이 되는데 네. 근데 그러려면 물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구의 물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 예. 사실 처음에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해성에 있던 물을 지구에 전달해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 해성보다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을 전달했을 것이다. 네. 이런 견해가 좀 우세해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행성 탐사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달이죠. 하야부사 2호가 착륙을 시도를 할 텐데, 자 이때 류구에서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이제 이 소행성 류구는 이 아폴로 소행성 군에 속해 있어요. 네. 이 아폴로 소행성 군은 주로 이제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 소행성들이 몰려 있어서 이 아폴로 소행성 군이라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아폴로 소행성 군에 속하는 애들은 이 태양과 거리가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행성 표면에 있는 물들은 이미 다 말랐 증발이 버렸어요. 됐겠군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온다면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하야부사 2는 최초로 탄소질 소행성,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규소질 소행성에 비해서 훨씬 앞선 시대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탄소질 소행성에는 과거에 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다량의 유기물,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료 채취를 통해서 과거에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현재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이 과연 지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과연 물은 소행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소행성 류구 이름이 좀 독특해요. 명칭을 어떻게 지정하게 되는 건가요? 이 류구의 원래 풀네임은 앞에 162173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숫자는 소행성의 어떤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 류구는 원래 이 미국 MIT 링컨 연구소의 그 리니어 틈이라는 데서 발견을 했어요. 원래는요. 근데 이제 이 일본 그 작사라는 항공 기구에서 네. 탐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예. 이 작사에서 이제 대국민 공모를 했어요. 이름을 뭘로 할까?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이제 전설 같은 데 보면 류구라는 게 나와요. 뭐 보물을 이렇게 찾아오는 뭐 용궁에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사 연구팀이 이거를 그 리니어 연구팀에 보내서 이 국제 천문 연맹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하야부사 2호가 바로 2월 말쯤이죠. 3년 반 만에 항해를 마치고 류구의 도착을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과연 정말 보물을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이 미세먼지 가운데 이제 그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내려오가 특별히 초미세먼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요즘 보면 이 초미세먼지 우리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너무 심하죠. 이 초미세먼지 유해성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미세먼지 유해성, 뭐 호흡기에 안 좋은 건 당연한데 다른 곳에도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고요. 근데 최근 드러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퇴행성 뇌질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치매, 파킨슨 이런 애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뇌졸중 뇌졸중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초미세먼지가 악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뇌질환 관련 연구는 한 3년, 4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됐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런 연구들이 축적이 되지 않아서 가능성이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 연구가 상당히 축적이 돼서 이제 호흡기 관련 질환처럼 뇌질환도 이게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이런 뇌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원리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나왔나요? 초미세먼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뇌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네.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은 이게 뭐 폐나 기관지에도 흡착이 되지만 예. 혈관에도 얘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잖아요. 아, 그럼 이제 혈관에 달라붙으면 혈관 폐색을 일으키게 돼요. 염증 반응 같은 그래서 건가요? 이제 뭐 그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데 예.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그런 혈관이나 이런 데 달라붙은 초미세먼지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네. 이 염증 반응이 혈관에서 일어나니까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퍼져 있죠. 그러니까 이 뇌도 예외는 아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혈관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견해가 있고요. 예. 뇌에 있는 그 뇌세포들은 이 서로 신호를 주고 받잖아요. 신호를 주고받죠. 뇌 신호를 주고 받는데 네. 그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주고 받아요. 그러면 이런 염증 반응이나 뭐 다른 루트를 통한 이런 초미세먼지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도 뭔가 좀 영향을 미쳐서 아, 결국 좀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반짝 한파가 물러나면 미세먼지 다시 심해진다고 하던데 정말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